그러니까 내 참정권이 소중하면은 남의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네 할 일부터 좀 다 하고 이런 투정도 해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으면 또 그 부분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어쨌든 오늘 볼테르 얘기한 거는 대통령을 또 약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요. 왜 그렇죠? 대통령께서 막스 베버 얘기를 했잖아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예. 인생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출마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예.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김어준 씨만 있잖아요. 유시민 씨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마포가 있잖아, 마포. 저는 이 당원들 믿고 저는 갈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당원들 얘기하고 당심 얘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만약에 당장 당원 전당대회 하면은 정청래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대통령이 이제 순방 일정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외교 성과 많이 이루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올 때 여당 대표는 마중을 나가나 뭐 그 이슈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건 한번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희 평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먼저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론하시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객관적인 김준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정영진 최고. 아 제가 최고인가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좀 뭐 앞에 편파적이라는 단어라도 붙여주시죠. 아이 장성철 소장님도 굉장히 그 아, 객관적으로 가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왜 더듬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고의 진행자는 정영진. 고맙습니다. 이러면 출연료 뭐 플러스 5% 뭐 10% 지금 더 준다고 출연료가 그래서. 나갈지 말지가 지금 미지급 사태, 미지급 사태 지금. 괜찮습니다.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정프로 바라기 이석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러니까 점점 이 진행자들이 그런 거에 빠지는구나. 이 권력을 추구하게 돼 있네. 당 대표도 다 그래요. 그래요? 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최고 같은 느낌이 살짝 들려고 그러고. 장동혁도 그러고 지금 정청래도 그러고 똑같아요. 그래요? 아니 취질 오른 거 봐라. 막. 네, 스스로 정청래한테는. 계속해서 반성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아직 아니니까 반성 안 해요. 그럴 급은 아니니까. 그분은 아닌 것 같아. 아직. 뭘 반성을 해요 그냥 1등인데요. 이대로 즐기세요. 1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메타인지가 확실한 저는 최윤경입니다. 맞습니다. 아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주제 파악 하나 좀 확실하게 하고 네. 있어요. 옆에서 같이 웃고 있던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아주 센 발언들을 몇 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한 마디씩 뼈가 있는 말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권력은 짧고 뭐 국민은 길다. 그리고 이제 뭐 당원 이야기들도 했었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작정하고 아침 회의에서 본인의 말을 했어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무슨 개파로 명명되는 거 나 반대하고 싫어한다. 굳이 따지자면 나는 당원파고 개혁파다. 갑자기? 일부 언론에서 좋아요. 피처링 끝내주는데 일부 언론에서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볼테르가 등장을 했습니다. 볼테르요? 네. 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 내가 존중한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제가 당대표 된 이후로 그 지면 인터뷰 같은 거 단독 인터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거 하게 되면 내 자랑이 될까 봐. 지금은 대통령 시간이니까 국정운영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누가 될까 봐 그 흔한 지면 단독 인터뷰 한 번도 안 했다. 말할 수 있었지만 웬만한 건 사귀고 다 참았고 대응도 안 했다. 그랬는데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걸 막 만드는 그런 언론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내가 참지 않겠다. 법적 조치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인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식에 갑자기 차고 왔다. 이거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는 건가?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떴는데 예. 난 이재명식에 1호로 받은 사람이고 예. 매일매일 차고 다녔다. 마치 갑자기 찬 것처럼 가짜 뉴스 보도하는데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치하시면 혹은 뭐 특히나 책임 있는 위치 뭐 당 대표 같은데 계시면 억울한 일이 당연히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근데 친청 친석 프레임 처음 얘기한 거는 저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서 처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건 아니고 굳이 있다면 친석이나 친청 정도 되겠지. 뭐 이 얘기가 아마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것 같고 인터뷰는 안 했지만 뉴스공장은 또 나갔잖아요. 매블쇼 뉴스공장 나갔죠. 예. 그러니까 뭐 뉴스 명당에는 안 나오고. 인터뷰를 안 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짜증이 많이 났구나. 그러니까 아. 짜증이 많이 났구나 이 생각은 들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약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할 거냐. 근데 음. 이제 정서적으로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네. 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으면 또 그 부분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요즘 한창이니까 이 저기 뭐라고 한국이 16강 가는 거하고 스페인이나 브라질이 16강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브라질이 16강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못 가면 오히려 못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이 가면은 한국도 물론 4강까지 갔지만은 16강이 목표인 때도 뭐 8강 이렇게 예, 목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스페인이었어요. 민주당은 이번에. 그렇죠. 예, 당연한 거 이기는 게 지는 거를 아무도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본인이 좀 그 메타인지가 안 된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보다 너무 안 좋은 성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가 하나가 있고 정청래 대표한테 진짜 아쉬운 부분은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었던 그 시위 집회 그리고 봉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언급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격하게 얘기하면은 네. 네 할 일부터 좀 다 하고 이런 투정도 해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대통령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태고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예. 또 일부 봉쇄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에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고 김민석 총리도 전국 총학생회장 다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은 뭐 하나요?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여기 가야 돼요. 왜 안 가죠? 뭐가 됐든 우리하고 반대되거나 우리한테 불편한 소리를 하더라도 지도부는 가야 되는데 권력 투쟁 얘기만 하고 지금 뭐 당해주의는 당원이다 이런 네네네네. 얘기만 하고 지금 자기 투정만 하면은 이거를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네네. 책임 있는 당 대표라면은 그런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든지. 그러니까 오직 꽂힌 거는 당권 투쟁밖에 없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당 주인 당원 이 얘기에 대해서도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볼테르 얘기한 거는 대통령을 또 약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요. 왜 그렇죠? 대통령께서 막스 베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나는 볼테르로 받는다. 베버 이거예요. 이제 볼테르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저처럼 뭐 삐뚤어진 평론가들이 그렇게 굳이 트집 잡아가지고 네.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허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좀 무시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정치인들이요 자꾸 누구 탓을 많이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언론 탓하고 뭐 평론가 탓하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 탓하는데 그러지 말고 왜 사람들이 왜 언론에서 평론가들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 반성과 고백을 먼저 해야지. 이게 나 억울해.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만큼 오해 살 만한 일을 할 만큼 여러 가지 행동과 메시지를 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자기 반성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정청래 바뀌었네. 그래 시계 차고 막 이렇게 한 거 아유 내가 괜히 오해했네. 이렇게 네. 하겠지만 남 탓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의 오해를 풀 수는 없다. 네. 볼테르에서
청와대는 더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아니 근데 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양쪽에서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언론 환경을 두고 그러게요. 도대체 이 운동장이 왜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생겼는지 양쪽이 다 기울어졌대. 기울었지. 다 억울하다 네. 그러고. 여튼 뭐 근데 본인 쪽에서 보면 뭐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뭐 내 뜻을 충분히 잘 안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예. 인생이 그런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저 메시지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예. 출마를 하시긴 하겠구나. 할나 안 하나 그동안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예. 출마 의지는 강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언론이 악의적 갈라치기로 친청 친석을 나눈다. 근데 최근에 그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항에 안 부른 이슈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대통령 측에서 나온 좀 의사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언론 유튜브 때문에 과민 반응하셨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다 본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저희 명청 갈등이라고 보게 된 이유가 다 있는데 그게 한두 건의 얘기가 아니라 뭐 조국 혁신당의 합당 논란, 뭐 KTV 악수 삭제, 뭐 여러 가지 다 적어왔는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공소 취소 미락성 음모론, 유시민 작가의 ABC론, 그리고 대통령 사진 사용 제한한 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건들을 보고 언론과 평론가들이 해석한 걸 두고 이걸 가짜 뉴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네. 들었네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워낙 정청래 대표가 이제 딴지 게시판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들어가서 좀 보거든요. 오. 이석현 평론가도 거기서 거의 역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급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오. 제가 없을 줄 알고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오. 아 봤는 요즘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 제가. 보니까 장성철 소장님 거의 뭐 언급 없고 소리됐어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종종 나오시고 요즘 들어 갈라치기에 거의 최선봉에 있는 사람으로 거기서 평가되는 게 이석현, 강수영, 신인규 뭐 신인규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아주 3대장입니다. 그렇게 큰 사람들은 아니네요, 근데. 그 거대한 딴지 게시판에서 이런 분들은 지금 못 그러니까. 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장성철은 포기한 거야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용기해 주십시오. 그 김준일은 이미 10년 동안 깠어 김어준은.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일관되게 까니까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한 거고 이제 뉴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불쾌한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기에. 그 기자 중에는 이정주 기자인가 이정주. 자주 등장하고 파이어죠. 최영경 기자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주 기자 등장하셔야죠. 아닙니다. 네. 김은룡 기자가 전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 근데 이 포기하지 얘기가 마세요. 왜 나왔냐면 네. 그 청와대 내부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담은 기사가 사실 보도가 됐었어요. 청와대 내부에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뭐 갈등이 사실은 없다라고 이제 덮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거 정무 라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정청래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사실상 최후수위에 가까운데 네. 그럼에도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건 그만큼 당내 갈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네. 시기적으로 정 대표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밀리면 정치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만큼 이판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게 청와대에서 청와대 나온 얘기예요? 얘기예요?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통령은 제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고 결국 양측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는 국면이 된 것이다. 라는 이제 워딩이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왔어요. 사즉사예요. 네. 사즉생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냥 그 우연치 않게 정치권에서 네. 경험을 좀 해봤잖아요. 예. 이 권력이라는 거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할 때 청와대에서 견제했을 때 이 출마자들은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걸 쭉 저는 한 30년 동안 봐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정청래 대표가 출마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출마조차 못한다. 저는 출마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작심을 하고 견제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버틸려면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김어준 씨만 갖고 못 버텨요.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기반.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싸웠잖아.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대들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라는 지역적인 기반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국회 안에
친박이라는 정말 막강한 세력이 네, 있었단 네,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가 항상 1등 나왔어요. 그러한 힘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다. 난 이명박 현직 대통령 힘 셀 때도 난 덤빌 거야.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겨냈단 말이에요. 네. 정청래 대표 그거 없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김어준 씨만 있잖아요. 유시민 마포. 씨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마포가 있잖아. 마포. 강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뭐 매일 동접 뭐 한 20만 나오는 당원이 115만 명이라면서요. 아 근데 거기 저 매일 클릭수 보면 100만은 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100만 명 정도가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체로 다 민주당 강성 혹은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매일같이 김어준 방송을 보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정청래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1인 1표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착각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정청래 대표를 밀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은 네. 착각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저는 어쨌든 이 권력의 견제라는 것, 네. 그거 대단히 무섭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삼족이 멸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르면 나간다. 18일 날 내일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부를 겁니다. 부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스탠스, 청와대 스탠스와 다른 180도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인식을 주는 거라고 인식될 수 있거든. 신호를 줄 수 있거든. 네. 그런 거를 청와대가 기획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못 알아들으니까 더 세게 말하고 더 세게 그렇죠. 말했는데 불러가지고 이걸 이제 희석시키는 일을 아니면 하지 않을 불러서 거다. 일어나? 아직 반명입니까? 뭐 또 일어나? 그냥 이렇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결단 싸움이 아니, 벌어지는 근데 예. 예, 그 이제 장성철 소장님의 분석이 뭐 저는 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 보수 정당에 기대서 이거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예.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거기는 보수는 권위의 복종이 있어요. 예.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이쪽 민주 진보 쪽은 대통령을 들이받는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지자들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도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도 도구다. 검찰개혁의 도구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구한 전통과 그게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새가 없다. 저는 이 당원들 믿고 저는 갈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당원들 얘기하고 당심 얘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들이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보수 쪽이 다 죽거나 자멸한 거고 아니, 제가 노무현 말하는 거는 그게 대통령한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이쪽 진영의 현상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만약에 당장 당원 전당대회 하면은 정청래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63%, 62% 정도 얻었거든요. 당원 그거는 좀 더 높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경로 의존성이란 것도 있고 당원들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자기가 줬던 사람만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이게 일종의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거기에서 12%가 깎여나가도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거를 믿고 가는 거고 김어준만 있습니까? 거기는 팀 김어준이에요. 네. 그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이거는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거는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지를 가리는 큰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는 저는 무조건 붙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막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죠. 그분들의 욕망이 누군가로 대표돼서 그걸 실현시켜줄 썸바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럼 정청래 말고 대통령과 대척점에 혹은 대통령의 뜻이 아닌 쪽으로 대표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당장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어떤 집합체 한 명은 설령 정청래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대안 없으면 정청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적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실에서 정청래가 이길 수 있다. 네. 또 우리 김재일 평론가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8월 17일 날 졌어. 진짜 정청래가 이겼어. 만에 하나. 만에 대통령. 하나가 아니라 꽤 높은 가능성으로. 대통령 청와대 레임덕이잖아요. 바로 네. 진짜. 예. 그 상황을 방치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청래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이 네. 싸움은 피할 수가 없고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네. 세게 못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제 말은. 근데 사실 아킬레스건이 없겠어요. 네. 민주당 내 표심을 우리가 좀 정리하기 좀 어려운 면은 있는 게 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그 민주당 내 그 지지층 중에 친명 친척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아주 선명한 분들이 있고 네. 그 중간에 저는 중도층 민주당 내도 중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이 지지한 한준호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 됐고 반대로 그 친청이 지지한 그 박주민 후보가 경선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확 민다고 그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네. 1년 동안 그 명청 갈등을 좀 방치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에 가장 힘이 셀 때 소위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그 중도층 민주당 내 중도층이 보기에도 좀 설득 가능한 납득 가능한 서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지지 어떤 양상이 달라지긴 했는데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제 원사이드하게 명심이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 경험상 그 현직 대통령에게 보수파 정권 시절에 개겼던 사람이 2명이죠. 박근혜. 한 명은 박근혜, 한 명은 김무성이에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반기를 들었던 2014년도에 우리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했더니 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서청원 밀 거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음. 우리는 지역적인 기반도 없었어요. 의원 세도 별로 없었습니다. 차기 지도자 뭐 1등 나오고 뭐 몇 군데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쭉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유일하게 있었던 거는 훌륭한 보좌관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랑 안 나오네. 우리가 프레임을 하나 본인이었습니다. 프레임을 잡은 게 뭐냐면은 누가 더 친박입니까였어요. 서청원보다 우리가 원조 친박이다. 네. 박근혜 처음 어려웠을 때 네. 친박 자장으로서 네. 우리가 친박 의원들 꾸리고 네. 박근혜 2007년도 대선 출마시키려고 우리가 그 어려운 파라곤에서 30평짜리 거기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네. 그 사람이 바로 김무성이었다. 이거를 당시에 당내에 있던 의원들이 다 인정을 해줬거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누가 더 친박입니까로 그걸 쫙 깔아버렸어요. 네. 박근혜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서청보다는 김무성이다. 아. 그게 먹혔거든 프레임이. 예. 근데 과연 지금 정청래가 네. 그러한 오늘 뭐 얘기한 것처럼 예.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네. 누가 더 적임자냐 네.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을 때 예. 과연 당원들이 그래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더 적당하지 이렇게 과연 생각을 할까.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김어준 씨밖에 없다고요. 김어준 씨만 갖고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과 싸우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고.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불나방이 아닌가. 과거에 네.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이 이제 95년이었나 그때 생일 때 그때 낮에 대통령은 계속 바뀌었지만은 네. 밤에 대통령은 회장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밤의 대통령이라는 게 그때 유행을 했어요. 그때 예. 조선일보가 마음 먹으면은 정권 바꾸고 정권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민주당의 밤의 대통령은 김어준이에요. 그걸 내가 가만두겠냐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왜 입술만 그래? 왜 입술만 그래? 김어준을 뭐 나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람이 없는데 그거는 그거고 네. 김어준의 영향력은 무시 못해. 그러니까 충정로 대통령이란 제가 말하는 거는 김어준 하나 가지고 되겠냐 그러잖아요. 김어준 하나 가지고 붙어볼 수 있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럼 모험을 보고. 왜 하냐고 내 말은. 그럼 모험을 왜 하냐고. 누가? 왜 모험을 정청래가. 하긴 차기 공천권 총선 공천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 잘한 다음에 자기 사람 쫙 만들어서 대선 나가려는 거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번 저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미래가 잘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 될 수 있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고 제가 네. 보기엔 컷오프 날릴 수 있어요. 다음 총선에서 예전에 2016년 때 김종인이 날렸던 것처럼 네. 정청래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장 소장님의 분석도 일리가 있는데 예. 정청래가 목숨 걸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 격하게 부딪힐 거예요. 청와대도 지금 이제 레임덕 온다고 생각하니까 더 격하게 이제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런 판이 깔렸다.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보기에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상이 안 돼. 여튼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막 여러 채널들을 보고 하니까 보안 수사권을 제일 큰 이슈로 띄울 것 같긴 하던데 맞나요 이거?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은 안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보안 수사권이 전당대회 주제가 될 거라고 네.
생각했던 건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전당대회 이슈 중에서 이제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이제 큰 쟁점으로 부딪히게 될 거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도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뭐든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견제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죠. 법무부 네. 장관을 통해서도 밝혔고 그랬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아예 절대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에게는 수사가 달려있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네.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전당대회 내내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 아마 법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요게 핵심 이슈로 되면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져볼 만한 게 좀 있어요? 아니면 이거 팽팽합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겠지만 유리해요? 그게 메인 프레임이 될까? 결국에는 메인 프레임은 누가 당선되는 게 앞으로 4년 남은 네. 이재명 정권 뒷받침을 누가 잘할 수가 있느냐. 네. 그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른바 친명 쪽에서 강하게 밀을 것 같고 네. 아마 저쪽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강력하게 밀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두 프레임의 싸움이겠죠. 보안 수사권 얘기로 붙어보자와 네. 다른 한쪽 친명 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노선, 음. 이게 중도 확장이냐, 전통적인 이념 중심이냐, 음. 요거를 나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좀 저는 약간 진부해진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그냥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검찰의 견제 기능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검찰에서도 그냥 보안 수사권 일부지만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냥 보안 수사권 없애라 차라리 뭐 이렇게 하려면은 보안 수사권 없애고 경찰이 다 하라고 해라. 우리한테 수사 잘 안 되면은 경찰에서 또 검찰이 보안 수사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책임 떠넘기려고 할 테니까 그냥 우리 경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니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검찰에서는 전권 송치를 차라리 해라. 지금 선택적으로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안 넘겨.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은 다 넘기면은 검찰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보안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할 테니까 니들 맘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뭐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보안 수사권 가지고 그런 거보다 전권 송치를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려. 솔직히 이거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심플하게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수사 지휘권만 가지고 해외처럼 네. 수사 지휘하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렵게 복잡하게 뭘 만들고 또 하고 하다가 그냥 누더기가 돼버렸다. 이거 전 세계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대한민국 딱 한 나라만 있는데 이것마저도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이게 좀 엇보인 게 어쨌든 대한민국이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게 노무현 정신이고 이렇게 이제 약을 팔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심플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심플하지가 않은 상황으로 이미 온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제가 말씀해 걱정돼서 그런 네. 정청래 대표 걱정해 지금.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저거 알아서 안 하겠지. 되죠. 정청래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우리 대학 선배라 가지고 유일하게 건대 적폐라인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도 지금 2명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한 명이 강훈 씨. 저랑 사이가 안 좋더라도 네. 한 명이라도 좀 더 있으면 네. 좋지 않을까. 자, 우려의 할 말씀. 김무성 대표가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예. 거예요. 김무성 경험자. 대표가 후보가 전당대회 나가려고 했을 때 예.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네. 나가도 안 돼. 네. 그냥 서청원이 돼. 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쟤네들은 안 돼. 그냥 죽는 거야. 되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견제를 별로 안 했어요. 처음에 그냥 나가지 말지. 우린 서청원 밀어. 그걸로 끝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서청원한테 다수의 많은 친박원들을 다 붙여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른 작업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선거 유세 활동, 뭐 득표 활동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청와대에서 자기네들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다 여기다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나가더라도 이기기 쉽지가 않다.
나가서 지면은요 진짜 가루가 돼요. 믹서기에 완전히 갈려요. 안 형체가 나가면 없어요. 괜찮아요? 안 나가면 살려는 드릴게 이 정도는 해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숨 쉴 수는 있는데 나가서 졌잖아요. 진짜 가루가 된다니까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장 소장님 하신 그 말 중에 아킬레스건 없겠어요? 이제 요 말은 있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서 진행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정청래 대표의 약점을 가지고 이제 볼모로 잡고 뭐 여러 가지 얘기죠. 있다는 뭐 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쭉 압박이 들어간데 네. 그 하여튼 뭐 무슨 약점이 있을까? 아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궁금하네요.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는 거고. 자, 여튼 세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여러 발언들을 좀 쏟아냈다는 게 있었고요.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런 가운데에 네. 이제 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나란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있는 곳 호남에 가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두 분 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 비판 나를 좀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멘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 뉴스 유시민작 하기 전에 한숨 좀 쉬지 아니 마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뭔 뉴스 할 때 가끔 보면 어떤 때문에 쉬는 거야? 회사 때문에 쉬는 거야? 지금 빨리 얘기해봐. 가정적으로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 아 다행히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이 참 평안해서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에요 진짜. 다와 만사성입니다. 숨 쉴 곳이 있네요. 네. 참.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랬죠. 이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전당대회에 그러면 여기서 좀 활동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예상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유시민 맞아요. 작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봐야겠죠. 네. 예상되는 뭐 활동은 프레임 짜기? 뭐 이런 저는 건가요? 유시민 작가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좀 비판적으로도 드렸던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노무현 재단에 대해 활동에 대해서는 좀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또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 뭐 오른팔인지 아니면 충신으로서 그리고 또 상주 역할도 하고 그동안 이 노무현 재단을 이끌어오는데 어느 정도 공이 있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네. 곽상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노무현 재단인지 유시민 재단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과하게 한 사람이 과잉 대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노무현 정신이 뭐죠?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각자 해석하기에 나름이지만은 제가 보기엔 특권을 없애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지역주의 타파도 있고, 뭐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도 있고, 네. 뭐 검찰 개혁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모든 게 다 노무현 정신이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집권 말기에 가장 본인이 했던 거는 정치 개혁이었어요. 아. 정치 개혁이었고 대연정. 그래서 그렇죠. 선거제도 개혁 이게 본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이거를 못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한다 거의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노무현 재단 뭐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쪽에 유시민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거는 오직 검찰 개혁이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이 검찰 이 검사 이놈들을 가만두면 안 되고 노무현 정신을 굉장히 편협하게 협소하게 이 만들어온 이 과정들을 저는 지켜보면서 네. 정말로 이게 제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아마 곽상원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우회적으로 좀 제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특정인이 이거를 사유화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노무현 정신 얘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 본인이 정치 평론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네. 입장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사람이. 네. 사람이 입장이 바뀌면요 본인이 했던 말을 바꾸려면은요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저는 설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중요할 때마다 하면은 저는 뭐 정치적 입장을 갖는 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조국을 지지할 수도 있고 누구 뭐 윤석열을 지지하든 그럼요. 누구나 다 네.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면은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조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참전을 하게 됐는지, 왜 이번 뭐 예상되지만은 전당대회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지 좀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밝혀줘라. 그런 게 아니면은 계속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재단 얘기 나오니까 저도 짧게만 붙이자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면모를 정말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아까 검찰 개혁 얘기도 그렇지만 좀 전기 노무현과 후기 노무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이제 대통령의 책임감을 갖고 또 다시 바라본 시각과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후기 노무현은 되게 중도 보수 실용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FTA 한미 FTA 추진하고 네. 해군 기지 건설하고 국립대학 법이나 등등등 이런 면모를 좀 선택적으로만 앞에 전기 노무현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중도 보수 행보를 했을 때 사실 중도층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도층이 좀 반응한 거거든요. 그게 네.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발휘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뉴 이재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배척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면 늘 원래 속해 있던 혹은 원래 가장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럼 지금 그때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내에서가 사실 제일 맞아요. 뼈 아팠잖아요. 이라크 파병 때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그렇게 가나 하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하고요. 그리고, 예, 이런 가운데에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네. 지지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렇습니다. 네.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처음으로 그 긍정평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그 전국 유권자 2,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가 47.7%, 못한다가 49%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차이라는 것이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것 같아서 뭐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네. 이런 수치 자체가 처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지난 중가가 아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뒤지는 결과가 한번 나와서 그것도 좀 꽤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네. 있어서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조금 더 앞서는 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비공개로 그 조사한 자체 조사에서도 우려스러운 당 지지율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뭐 선거가 당연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는 어디에 가장 책임이 좀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이상하죠. 지금 아, 아니 지금 권력 투쟁한다고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 처음에 비판을 했던 게 네. 본인 할 일은 하면서 권력 투쟁을 하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 중도층이 보기에는 실망스럽죠. 꼭 거기에 극우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민주당이 또 뭐 여야 합의해서 국정조사도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 방어적으로만 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게. 선관위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첫 번째 그거. 또 하나는 싸우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게 보수정당 윤석열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이준석 쳐내고 승리연합, 지지연합을 윤석열이 본인 손으로 해체를 하면서 그쪽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 싸우는 거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오늘 이거 월요일날 나왔던 제가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 데이터는 못 봤는데 네. 리얼미터 그거 보면은요. 진보층에서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싸움에 대한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 대통령의 득표율이 49%였잖아요. 네. 근데 65%뭐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는 보수층에서 많이 넘어왔는데 그거 중에 하나는 장동혁 효과였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장동혁이 저렇게 극우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그러니까 중도 실용의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장동혁 효과 때문에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장동혁은 버티고 있지만은 이쪽에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이쪽에 활성화됐어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모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당분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1년 차 때 역대 갤럽 기준으로 역대 2위예요. 예. 역대 1위가 문재인 75, 그다음에 2위가 지금 이재명 64 예,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뭐 저기 박근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요. 그래서 뭐 이명박이 꼴찌고 그랬는데 네.
50이 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웬만한 대통령들 보면. 그래서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아쉬운 거는 더 관리하고 더 오래 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된 거는 대통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부분은. 네네네. 당대표와 지도부가 큰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북갑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진 게 굉장히 뼈 아프네요, 그죠? 굉장히 그게 뼈 아프죠. 네. 보수 정당의 어떤 희망 같은 걸 다시 이제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께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주자 둘이 살아 돌아왔다는 게 좀 클 것 같고. 오세훈 한동훈 둘이 네. 같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선관위 사태가 제일 이제 크게 작동을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민주당 내 지지층이 이제 갈등 상황에 좀 지쳐서 친청 친명 다 빠질 겁니다 아마 양쪽 공이 네.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정쟁이 사실 이제 당내 갈등이 무조건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게 노선적 갈등이면 좋아요. 네. 근데 누구 얼굴이 바뀌는 그냥 김민석 대 정청래 뭐 정청래 대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권력투쟁적 성격을 띠게 되면 바깥에 있는 뉘 이재명 중도층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싸움이 중도층 무당파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중도 확장을 위한 싸움이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전환하면 이게 도움이 네네.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관성적으로 전쟁이 나면 아하. 격해지기 마련이고 권력투쟁적 성격을 띠게 네네. 되는 거죠. 그 여기서 또 조국 어. 전 대표 네. 또 한마디 거들었던데요. 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예. 그 사과를 했어요. 패배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그 선거 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민주 진영이 패배했다. 저의 부족과 부덕의 탓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울산, 세종, 오산, 안산, 창원, 김해시장 등에서 선거 연대가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평택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줄곧 강조하고 추구해왔던 새로운 다수 연합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절감한다. 선거 연대가 거부된 상황. 네. 거부됐다는 의미는 이제 본인은 I tried. 수동태가 이 지금 나올 만한 상황이야? 거부된 거야 정말로? 조국 대표가 자진해서 거부한 거 아닌가요? 뭐 다 책임이 다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뭐 조국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본인은 피해자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들려요. 책임을 통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또 뭐 더 이제 다수연합 이 얘기하면 이제 김어준까지 올라가는 거지. 김어준 휴가 복귀해서 딱 한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합당하라고 했잖아. 이 얘기부터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멘탈리티가 굉장히 비흡사하다 이들의 지금 멘탈리티가. 합당했었어야 되는데. 합당했었어야 되고 연대했었어야 되는데. 합당 반대한 애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 합당 반대한 애들 아니면 김용남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서 오히려 분란 일으킨 애들 얘들 때문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지금. 그 진성준 의원인가도 민주당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합당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요? 네. 아니 저는 여당이 어떻게?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고 지는 거? 싸워가지고 다 떨어지고 유이동 후보가 훌륭하지 않다는 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민주당과 그들의 진영의 입장에 보면 이게 최악이고 차라리 차선이 후보를 안 내고 그냥 차라리 조국 당선시키는 게 나았을 뻔했다. 그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아니면 조국을 눌러 앉히든지 조국을 못 나오게 하고. 다른 데 하든지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조정 기능을 미리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의 얘기는 꼭 조국을 당선시키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판단이 안 되니까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이 판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수 연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어떻게 그 점유할 것이냐 뭐 이건데 이제 소위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그쪽 분들은 이걸 진보 정당들과 잘 나누자. 이게 약간 1번입니다. 그래서 뭐 조국 혁신당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친명이나 뉴이재명 분들은 확장해서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요 정도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그 진보 정당들과 잘 나누자는 사실 증명된 바 있는 시나리오 같아요. 소위 40에서 45% 사이 그 내란 이후에 벌어진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50%를 못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한번 확인된 바 있는 한계가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반대쪽 분들은 지금 60-70%의 지지율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싸움. 네.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늘
그 한계 위에 부딪히는 그 수치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좀 높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또 꽤 강하게 추진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되겠죠? 설마? 선거 과정 중에서 분명히 네.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선거 합당할 거냐 이슈가 말 될 거냐?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기에 조국 혁신당의 10만 당원 중에 많은 상당수가 민주당 당원으로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선거 네. 전략상, 득표 전략상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평택 특히 평택 선거 거치면서 합당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으로 돌아선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전에는 질렸다 이거지. 그 전에는 좋은 뭐 건데. 야 속도나 시점의 문제지 언젠간 뭐 요게 대체로 동의 많이 하셨다가 이번 지방선거 이 지나서는 합당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여론도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올림픽공원을 먼저 아, 가보려고 올림픽공원. 합니다. 네네네. 그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네. 경찰 그리고 대한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국민의힘 그다음에 시위대 이렇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중재로 이제 체육회 원래 그 안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야 필요한 것도 가지고 오고 우리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이제 국민의힘 중재로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위 참가자 한 명.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문을 딱 전위대. 붙들고 서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네.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도자서부터 선수까지 다 모두 상업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상업을 막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막으시고. 가서 무슨 짓거리 하는지 누가 하냐? 대한체육협회 관계자분들이 시민 여러분 이 안에 모이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시면 헌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싹다 무시해버리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목을 지켜라 말 자격이 없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은 체육회 관계자가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한숨을 쉬어버리네. 아니 한 명이 막는데 그걸 끌어내야죠. 왜 못 끌어내죠? 끌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내야죠. 근데 저렇게 장동혁이라는 그 야당의 당 대표가 저게 버티고 서 있으니까 네. 경찰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문 붙들고 있는 이 여성분 네. 끌어내야죠. 장판교회 유튜버 얘기했잖아요 한 지금. 이게 장동혁이 지키고 있으니까 옆에서. 장동혁 대표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것도? 경찰들은 어쨌든 정치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네. 저거는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기 가서 네.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게 부적절한 것들이 철수시켰다 본인이 경찰들을 지가 뭔데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저희 가서 선동하고 있어요. 시민운동가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적절한 것이냐 네. 그런 생각이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예. 그 오상욱 선수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팀이 예.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나가려고 출국을 하는데 예. 자기 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펜싱 선수의 칼이. 아. 근데 그걸 못 갖고 지금 다른 칼을 빌려가지고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지금 이제 경기 전까지 혹시라도 문이 열리면 이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제 후발대가 들고 와서 전달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긴 했는데 지금 뭐 대회 나가는데 장비를 못 들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홀로 막은 이 여성분 있잖아요. 그 올림픽 공원의 잔다르크다. 그러면서 올다르크라고 지금 이제 추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 회사든 어디 조직이든 어디 뭐 공공기관이든 그냥 누가 하나 문 막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거기 출입 못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경찰 대통령도 사실은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고 네. 경찰도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뭐 패가망신이라고 네, 그러나? 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제 패가망신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네.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명을 이를테면 뜯어냈을 때 네. 이게 주변에서 이제 폭행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게 집단으로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경찰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를 좀 두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저 사태로 지금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 사실은. 그동안 극우들이 있다 뭐 이런 거 했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다 한숨 쉬고 저도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 2018년에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있을 때 남북 단일팀 한다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열심히 훈련한 맞아요. 우리 애들이 왜 북한 애들 때문에 기회를 뺏기냐. 아, 맞아요. 지금 이거가 지금 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아시아 선수권 대회 지금 나간다고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지금 당장 3달 뒤에 9월 19일 날 네. 아시안 게임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 개막해요. 예.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네. 인생 책임질 겁니까? 지금 훈련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데 월급 지급 안 내지, 세금 못 내지, 다른데 지급할 돈 못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다른 대충 막아놓고 있지.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못 치르고 있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참정권이 소중하면은 남의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두 눈으로 모든 국민이 확인을 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공권력이 좀 이 부분은 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론이 됐다라고 보고 그 앞에 있어서 정치권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냐면은 네. 저 안에 쟤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유는 저 안에 개표를 해가지고 그 한 게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훼손하거나 할까봐. 그러면은 저들을 설득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뭐 조국혁신당 다 정치권이 우리가 보증할 테니까 제3의 장소에 24시간 CCTV도 있고 이런데 감시가 가능한 데에 옮기고 일단 여기는 풀어서 남의 권리는 하지 말자라고 정치권이 제대로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걸 부추길 게 아니라. 아니 일시 방편이에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쟤들한테 다 허락받고 매번 검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옮겨야 돼요. 일단은. 네. 그래서 법원이 필요하면 보존 능력도 하고 정치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예요. 왜? 정치는 저희 가서 그냥 저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네. 이렇게 지켜보고 민심을 그냥 듣고 이 국회 의사당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지 저기 가서 마이크 잡고 선전선동하는 식의 모습 보이는 거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기서 선전선동을 하라는 게 아니, 장도혁 장동혁이 대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장도혁 대표는 뭐 계속 부적절한 거를 하는 건데 네. 저거는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네. 저렇게 불신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무력충도 이제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려면은 네. 어쨌든 불신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제3의 장소에 옮기게 해서 업무가 되게 하게 하는 그런 설득도 정치권이 제가 보기엔 해야 된다 지금 예. 문제는. 자, 이 모든 사태의 원흉, 네. 선관위, 네. 선관위 문제가 또 계속 터져 나옵니다. 아, 선관위도 이제 파묘를 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출장을 그동안 참 많이 다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고 보고서를 상당히 신박하게 썼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발리였었는가요? 예, 아니 네. 그 몰디브, 몰디브. 예, 아유, 이렇게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 461명이 107차례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대요. 예산은 총 24억여 원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몰디브 같은 휴양지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사퇴한 우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동행한 지난 11월 덴마크, 스웨덴 출장에는 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살살 녹네요. 네, 그렇고 난 근데 이거는 그냥 차라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여행을 보내주는 게 낫지. 네. 그렇죠. 아니 그냥 무슨 출장이야? 어차피 아. 출장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서로가 민망한.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에 투표용지를 적게 찍은 건 왜 적게 찍었냐? 1억 7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전 투표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본 투표에서 50%를 넘기지 않는다 투표율이. 네. 그러니까 그걸 원래 60% 정도 찍다가 50%로 줄이면 투표용지를 줄이면 1억 7천만 원 정도 용지값을 아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있는 대로 찍으면 실적이 아니지만 예산을
시간을 절감하면 실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따라서 줄여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끼려는 노력들을 그렇게 하다가 아껴갖고 여행 갔다 이거. 와, 난 더 열받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기들 여행 가려고 아이. 투표용지 적게 찍은 거야?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네. 출장용 네. 경비는 예산 항목으로 따로 따로 있어요. 받아서 그래요? 이건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랑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선관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런 알죠, 출장성 여행 아, 그럼요. 모든 데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다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한 데가 사실은 지방의회가 아, 그렇죠. 제일 심각해요. 지방의회. 국회의원들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네. 뭐가 됐든 보고서를 열심히 써요. 이게 감사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라도 써요. 그러니까 포장이라도 잘하고 진짜 뭐 맞아. 자기가 갔다 와서 거기서 취득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AI한테 물어봐서 다 열심히 쓰기라도 하는데 이건 진짜 제가 그 보고서를 봤거든요. 와 성의가 저기 몰디브에 사진 그 섬에 그래. 사진 하나 맞아요. 올려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코타키나발루는 3박 4일 가는데 일정이 없어. 아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무성의함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 지방의회 의원 시의원들보다 더하다 얘들은.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위 꺼내. 그쵸. 근데도 이렇게 때 되면 이게 다 털리면서 네. 분노를 강화시키더라고요. 아, 진짜 차라리 화가 그냥 납니다. 네. 저게 전수 지금 뭐 없, 화면 나오네. 저게 이제 몰디브. 저거를 자료라고. 저기에 자기 얼굴만 집어넣으면 그냥 여행 간 사진이에요. 여기 얼굴만 살짝 기념사진. 집어넣으면. V만 넣으면 사실 없애버려도 될 것 같아. 한 몇 년 아니라도. 이용한 선거운동인데 저게 왜 시설물 무슨 시설물 이용했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깃발 하나 깃발을 꽂혔죠. 꽂았다. 깃발이. 네, 거기 선거운동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아니 저거 배워서 그러니까 저대로 할 거예요 우리는? 배를 이용해. 저거 따라 할 거냐고.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아니 요즘 그리고 인터넷으로 아니면 뭐죠 AI에 물어보면 어느 나라 선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대신 뭐 여행을 차라리 그냥 보내주고 아니 몰디브로 또 뭔 출장이야. 선거 관련해서 배우러 간다는 것도 웃기고 네. 아프리카도 갔더라고요. 코타키나블루. 코타키나발루는 유권자 120명 있대요. 어. 가서 뭘 한 거야 120명 유권자 있는 데서. 아 그래요? 거기는 많은데 와. 거의 말레이시아라서 많은데 인구. 너무 코타키나발루. 그 뭐 간 지역 선거구가 그런가 보죠. 그렇겠죠. 관광지에 뭐 그럴 수 있겠죠. 다 외국인 노동자들 대단한 그래서. 사람들이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제도권에서 뭔가를 네. 해보려는 노력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그 부실 선거 국정조사 하겠다고 국정조사 위원장을 뽑았어요. 윤상현 위원장이 이제 국정조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말이 되냐고 솔직히. 지난번 윤석열 탄핵 과정 중에서 서부지법 침탈한 사람들 침탈해라 막 이런 사람인데 이걸 또 이걸 TF 맞기나. 국민의힘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김대식 의원 나오시거든요. 네. 네, 그분께 그럼 저희가 좀 자세히 여쭤보기를 하고 네. 근데 윤상현이 네. 옳았다 그 생각은 들어요. 뭐죠? 아, 1년만 1년 지나면 지나면 다 국민들 까먹는다, 까먹는다. 어느새 윤상현 의원이 합리적 보수의 선두주자처럼 이렇게 중책을 다 까먹었잖아요. 재서봐. 아. 그죠? 재서봐. 대단합니다. 아. 자, 자두리 뉴스 몇 개만 볼까요? 아, 그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네. 김포공항 출국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할 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보안검색요원 앞에서 모자를 들어 올리고 마스크를 살짝 내린 다음에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가방 털리고 막 신발 벗고 난리라는데 왜 장원영 그냥 들어가?라는 이제 항의가 있었고요. 장원영 씨 이래도 되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거의 미라처럼 다 싸도 장원영은 장원영이에요. 아니 그 정말 붕대를 뚫고 빛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평등하게 해야죠. 얼굴 천재인 나도 할 거 다 먹고 다 빛이 나더라도 다 하고 다 한단 말이야. 눈부셔. 아니 얼굴이 안 평등한데 어떻게 평등하게 합니까? 아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아니던 시절에 제주도인가 어디 갈 때 그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삐비비빅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머리핀. 실핀이었어요. 그걸 결국에 다 이제 빼는 일도. 아, 그래요? 아, 그때도 그런 거 했었어요. 어떻게 근데 이거는 공항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짜증은 많이 나셨겠네,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 마스크 내리고 뭐 다 벗어야 되잖아요. 모자도 벗어야 되고. 그쵸. 이제 공항이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진 게 연예인들 과잉 경우 막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진짜 근데 꼴불견입니다. 과잉 맞아요. 경우. 예.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좀 뭐 마스크 더 벗어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장원영은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야? 정말 진짜야? 나는 안 돼?
나는 얼굴 처리 근데 나는 안 이게 되는 거야? 기준이 애매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장원영이 무죄고 이렇게 하면 유죄고. 아니 이거 다 떼야 돼. 완전히? 모자 벗고 원래 네, 다 빼야 벗어야죠. 돼요. 맞아요. 그래요? 마스크 장원영만 특별히 하지면 안 돼요? 그럼 다. 원래는 다 빼야 되는데 공정 감각이 이제 결여됐네. 장원영 씨 그다음에 카리나 씨 네. 또 뭐 장카설유니까 저는 추는 그래도 괜찮다고 추가 생각해요. 누구예요? 추. 요즘에 가수 추니? 있잖아요. 가수 추. 안 되죠. 추 괜찮아 요즘에.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아저씨 뭐 여러분. 예. 자, 하여튼 다음 짜투리.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네. 그 지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에 아주 바가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뭐 맥주 마시면 한 잔에 3만 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스낵 먹으면 한 끼 8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아, 근데 지금 이런 기사가 사실은 되게 무슨 일기장에 일기 쓰는 것 같은 기사인데 현지에 간 기자들이 하나씩 다 쓰고 있어요. 뭐 충격이 크기는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물이랑 이렇게 뭐 그냥 샌드위치 정도 먹고 버티고 있다. JTBC 기사도 많이 가 있었죠.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돌아오게 생겼어요. 어떻게? 말 아끼고 있었는데. 오늘 나 진짜 가슴 아픈 댓글이 하나 있었어. 뭐죠? 법정 관리 넘어간 JTBC 뭔 할 얘기가 많냐 이런. JTBC 공격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출연자들 공격하고 진행자 공격을 해도 JTBC가 무슨 죄야 지금? 알겠습니다. 한숨으로 끝났네요. 네. 이렇게 참 우리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또 데일리 클리어 결명자차가 있음에 우리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월드컵 가실 때도 요 결명자차와 함께 하시면 멀리 있는 축구공도 잘 보일 수 있죠. 아하. 결명자차 눈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시민이 될 수 있고. 네, 하루 종일 모니터나 폰 영상에 뺏긴 우리 혹사당하는 눈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 해주자는 겁니다. 데일리 클리어 결명자차. 자, 마시는 순간 벌써 눈이 시야가 확 트이죠. 고소해요. 네, 고소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0칼로리라는 거. 저쪽에 있는 매가 보이네요. 선거지 날아가는 보이는. 매가. 네, 칼로리 없고요. 그다음에 카페인도 없습니다. 맛은 구수한 느낌. 맛 좋네요. 요거 지금 세 박스 60병 구매하시면 50%를 할인해 드리니까 웬만한 생수값에 결명자차를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 지금 빨리 잔뜩 들여놓으시고 친구들과 같이 나눠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우리 눈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바로 데일리 클리어 결명자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세 분 덕분에 오늘도 이번 주 최고 동접자는 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와, 네. 대단하다. 네. 다음 주에 우리 공개 방송 맞습니다. 다음 주 공개 방송. 다음 주 못 나오는데. 왜요? 일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면 진짜. 어떡해요? 연예인이야 연예인. 일이 있는데. 저도 이제 김포공항에 가서 장 소장님. 모자 좀 벗고. 네,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네요. 진짜 청천벽력이네. 댓글에서는 반응은 좋긴 한데. 그래도 제발 조금. 나오지 마라.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